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고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10% 하락한 채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분위기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유민희 외신캐스터 연결합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와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 내려서 27,000포인트대로 내렸고요. S&P 500 역시 0.8% 하락, 나스닥이 또다시 1.2%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1,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연준은 2023년까지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된 범위 내였고요. 자산 매입 규모도 추가 확대나 구성 변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시장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백신 상용화 시기를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10월에도 대중에 보급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불확실성이 대두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자재와 산업, 에너지 업종이 올랐고요. 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 sek터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대형 항공기업은 추가 재정 지원안을 위해서 백악관과 회의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항공사 측에선 긍정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가는 약세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황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3%대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아마존도 2%대 내리면서 3,00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애플 1.6% 내려서 11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역시 다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5일간의 상승 후 이틀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4% 넘게 내리면서 423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니오와 니콜라는 1%대 상승 보였습니다. 한편 포드는 지난 43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트럭 모델 F 시리즈에 대한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개발될 F 시리즈는 거친 환경에서도 작업하기 좋도록 최적화해서 GM이나 테슬라와는 차별화하겠다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포드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틱톡 인수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38시간 내에 틱톡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오라클이 틱톡의 지분을 20% 정도만 인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라클 오늘장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전일장 이어서 목요일도 상장한 기업이 있죠.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아메리칸 웰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만큼 화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시가는 18달러, 23달러에 마감했고요. 약 27%가량 올랐습니다. 한편 전일장 상장한 스노우플레이크는 주가가 111%나 올라서 하루 만에 시총이 38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는데요. 목요일장엔 상승분 일부 반납했습니다. 10%가량 하락하면서 22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밝히면서 일제히 내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36%, 이탈리아 지수는 1%대 하락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월간 회의에서 산유 감산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2%대 올랐습니다. WTI 40달러 97센트에 마감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43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금 가격은 연준에서 내놓은 통화 완화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내렸습니다. 1.1% 내려 1,940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0.3% 내리면서 다시 92달러 후반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박찬희 강다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사이 또 영향을 미쳤던 국제 이슈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강다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간밤에도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또 그간의 그래프를 살펴봐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전주보다 감소한 86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인 85만 건보다도 적게 나오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을 조금씩 횡보하면서 그 회복세 자체는 조금 둔화되는 상황입니다. 지표들 전반적으로도 그 회복 추이가 최근 들어서 큰 폭의 회복보다는 조금씩 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횡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9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15로 전월 대비해선 조금 하락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지표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8월에 미국 신규 주택 착공 허가는 줄었는데요. 전월 대비 5.1% 감소했고 예상치인 3.1%보다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허가 건수는 7월에는 사실 18.8% 급증한 바 있는데요. 지난 8월에는 0.9%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가운데 시장에는 연준에 대한 그리고 미중 갈등 부양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업종별로도 흐름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으면서 페이스북은 3%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 가운데 산업주는 오늘 그래도 견고하게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허니웰, 강보합검, GE는 4% 정도, 3M도 1.6%, 그리고 중장비 관련주들 캐터필러는 1.8%, 디어는 2% 넘게 상승했고요. 자동차 관련주도 그래도 견고하게 상승해줬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포드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모습,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과 업종별 차별화 흐름 이어졌다는 점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죠. IPO가 흥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모로직이 공모가 대비 24%나 오른 가격으로 나스닥에 데뷔를 했습니다. 스모로직은 원래 올해 초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계획을 연기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스모로직은 이번 기업 공개로 3억 2,560만 달러를 이제 모집했는데요. 기업 공개 전에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공개 이후 26억 3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실시간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스모로직은 지난 6개월간 매출이 38% 증가한 9,66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억 5,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매출이 있어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스모로직은 상장 첫날 2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날 상장 이후 주가가 100% 넘게 올랐던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 10%나 급락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1.42% 하락한 22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술주 IPO의 배수가 역사적으로도 높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주가 흐름이 저조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다음 차트를 보면 어제 함께 상장을 했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 제이프로그 역시 장중한테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늘장 0.5% 하락하면서 64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IPO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급등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고무적이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IPO 관련주를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상장 첫날 큰 폭으로 급등했었던 스노우플레이크와 제이프로그 주가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상장한 스모로직에 대한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드가 전기차와 관련해 신차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3.7%가량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강단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 잘 갔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현재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드의 전기차 F150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인데요. 오늘 이 기대감에 시장이 크게 하방 압력 받는 가운데에서도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포드의 F 시리즈는 43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였는데요. F150은 지난해 약 4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F 시리즈 일환으로 포드사의 수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장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픽업 트럭 자동차 회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GMC 허머 EV,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그리고 리비안, 로드스타 모터스까지 계속해서 전기차, 그중에서도 픽업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또 이제 곧 시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포드의 F150 올 가을에 미국에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 역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의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포드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준과 함께 달러와 전망을 짚어볼 시간인데요. 연준의 오늘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월가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가능성을 시사한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달러와 숏 커버링의 본격화가 되면서 추세 반전이 나올 것이라는 건 전망이 나왔는데요. 기사를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시장이 기대했던 강한 비둘기파 기조를 보여주지 못하면 투기적이었던 달러와의 숏 베팅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가 가파르게 하락했고 반면에 달러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달러와의 숏 세력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한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지금 보인 것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장기물 채권으로 적극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책자들이 제시한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밑그림이 뚜렷하지 않고 애매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은 장기 듀레이션의 물량 매입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고 여기에 기술주를 필두로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10% 하락한 채 조정장에 진입한 상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틱톡 인수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을까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기사입니다. 여러 가지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다운 외신캐스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틱톡의 인수, 오라클이 인수하는 방안으로 거의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라클과 틱톡의 빅딜이 24시간 그리고 36시간 내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 지분 20%를 넘겨받는 방안을 놓고 또 바이트댄스와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월마트가 이 미국 사업부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바이트댄스는 틱톡 지분 50% 이상을 유지하면서 틱톡의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틱톡의 글로벌 비즈니스 IPO 계획 역시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안보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틱톡과 오라클의 거래에서 중국이 지배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유지된다면 트럼프의 목표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커들로 백악관 위원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과 관련된 내용을 72시간 동안 계속해서 검토해 왔다면서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고 특히 보안 그리고 소유권 측면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미국 기업에서 완전히 매각하고 이 절차 완료는 11월 12일까지 끝내도록 최대한 물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유리하도록 이 거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분석이 강한 것입니다. 네, 오라클과 틱톡의 빅딜 이틀 내에 결정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 만큼 글로벌 이슈 투데이에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6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현황을 짚어보죠. 박찬희 외신캐스터, 현재 코로나19 현황 어떻습니까? 네, 정점을 지난 것 같았던 그 코로나19 사태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유럽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4만 명을 넘어서면서 WHO에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대중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대해서 내년 2분기나 3분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무려 1년 뒤나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다음 달에도 백신이 승인될 수 있고 승인이 되면 대중들에게 바로 보급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회사 모더나 측은 10월에 백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11월이면 백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은 지금 백신에 대해서 언제 나올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의 신규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부양책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돈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의 협상도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데요. 추가 부양책 협상 소식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CDC가 계속 갈등 상황,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점 또한 오늘 증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7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월가의 생생한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꼽은 미래의 주도주는 무엇인지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꼽은 향후 시장을 주도할 고성장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등 시총 상위 5개 종목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로 40년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이들 상위 종목의 구성은 앞으로 변할 것이고 다른 고성장주들이 시총 상위 자리를 차지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주식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티는 2000년에 시총 상위 5개 기업 가운데 현재 시총 상위 5개 종목에 남아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 시총 상위 5개 종목은 S&P 500의 18%를 차지했었지만 지금은 해당 기업들이 S&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되지 않고 그에 반해 현재의 시총 상위 5개 종목들은 2000년에는 S&P 500의 3%밖에 차지하지 않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지수의 상위 종목 구성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향후 S&P 500 내에서 상위 종목에 오를 수 있는 성장주들을 선별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런 성장주들을 선정하는데 이른바 10의 법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최소 10%의 매출 성장을 보여왔고 향후 2년 동안에도 1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이들 종목들은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5가지의 고성장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의료 전산화와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및 이커머스와 디지털 결제,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의 진전을 고성장 트렌드로 꼽은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해당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 성장주 21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주들 가운데는 아비오메드와 얼라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덱스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함께 비즈니스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그리고 서비스 나우 등은 올해에도 재택근무주로 인기를 끌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스터카드와 페이팔을 꼽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기타 10의 법칙에 속하는 종목들에는 넷플릭스와 트위터, 그리고 사이버 보안업체인 포티넷 등이 포함된 점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골드만삭스가 꼽은 향후 시장을 주도할 고성장주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선택한 미래의 유망 종목과 유망 업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이 이제 약 4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전히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그 지지율 격차가 그런데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경합주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열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면 7주 전과 현재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업체 RCP의 전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5.8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주 전 7.2포인트보다 많이 좁혀진 겁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결과에 영향이 큰 경합주에서는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평균 3.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최근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에서 8월 말 이후부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4.7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위한 그런 최대 승부처로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미네소타 등 경합주를 꼽았는데요. 대선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경합주에서의 그 지지율 변화가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